저는 20대 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탐색만 했어요. 30대면 찾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혹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탐색만 하고 계신가요? 너무 많은 정보를 탐색하다 행동이 마비되는 현상, 이걸 탐색 마비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이 탐색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탐색만 하면 왜 인생이 꼬이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게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문제는 탐색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탐색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비교할수록 내가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또 다시 탐색하게 돼요. 이 사이클에 한번 들어가면 시간은 가는데 아무것도 안 쌓입니다. A와 B 두 사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둘 다 20대에 나 뭐 해야지? 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취업도 막막했는데 방향이 없었어요. A는 B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어요. 대학도 좋은 데 갔고 머리도 좋았어요. 심지어 집도 잘 살았어요. 이 친구는 계속 탐색만 했어요.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어떨까? 저건 괜찮아 보이는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판단은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 탐색을 했습니다. B는 달랐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냥 일단 했어요. 대학생 때는 주방 알바를 한 곳에서 2-3년 꾸준히 해보기도 했고 취업할 때도 완벽한 회사를 찾으려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여러 회사를 지원했고 가장 조건 좋은 곳으로 갔어요. 취업하고 나서 소위 현타가 왔을 때도 그랬어요. 회사만으로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것들을 계속 탐색해보고 조금씩 해나갔어요. 지금도 B는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말씀드린 A는 제 친구고 B는 접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느리지만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탐색을 하지만 무언가를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탐색에 지쳐서 지금은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아직 취업은 못했고 매일 PC방에 간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탐색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탐색만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A와 B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는 이직을 고민하건 부업을 하건 지금 하는 일이 힘들건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핸드폰을 치우는 겁니다. 뭘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핸드폰 집어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핸드폰이 탐색 마비를 더 키웁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이 영상 저 영상 결국 2시간이 사라지고 뭘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거는 탐색이 아니라 소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직을 고민하면 이직 콘텐츠를, 부업을 생각하면 부업 콘텐츠를 계속 띄워줘요. 탐색할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핸드폰을 자주 볼수록 집중력이 줄어들어요. 집중력이 없어지면 책 한 페이지도 읽기 힘듭니다. 탐색도 결국에는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요. 저는 퇴근 후에 핸드폰을 침실에 두고 책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연락 놓칠까봐, 뭔가 중요한 걸 놓칠까봐.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탐색에 쓰던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에 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치우는 것만으로도 다른 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퇴근 후 집에 오시면 핸드폰을 침실이나 다른 방에 두세요. 유튜브 탐색은 딱 30분만 알람 맞춰놓고 끊으세요. 핸드폰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이 탐색의 확대기가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핸드폰 시간을 줄이면 분명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핸드폰을 밖에다 두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알려드린 내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데드라인 정하기입니다. 탐색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내 미래가 고민돼서 이직도 부업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다른 하나는 퇴근 후 자기 개발은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몰라서 탐색만 반복하는 분들. 둘 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탐색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기준점이 없으면 탐색은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진로 고민으로 탐색 중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탐색 기간을 딱 정하세요. 기간이 길수록 더 헷갈려요. 퇴근 후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딱 2주일만 탐색을 하세요. 2주 후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탐색 중이면 그냥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탐색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탐색을 합니다. 그런데 탐색만 하면 쌓이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채널 시작할 때도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진행을 했어요.
어떤 컨텐츠를 할지 뭘 올릴지를 1-2주 동안 고민을 했고 그 뒤에 무조건 첫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지금 이 채널의 시작이고 데드라인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탐색 중이었을 거고 쌓아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탐색을 멈추고 나니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드라인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탐색 기간을 최대 1-2주로 정하고 그 안에 뭘 시작할지를 결정을 하세요. 결정한 다음 날부터 바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계획은 많은데 실행이 없는 분들은 데드라인이 없어서예요. 탐색은 누구한테 필요하지만 끝이 있어야 쌓이는 게 생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데드라인 잡고 실행하실 때 제발 부탁인데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도 이 유튜브 채널 아니면 제가 했던 다른 것들 모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하고 실행을 할 때는 제발 그냥 해보세요.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 계속 사고가 확장되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탐색하고 데드라인까지 정했는데 그럼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를 실행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독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무슨 책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책 한 장이라도 보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400권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건데 100% 장담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달라지냐고요? 바로 사고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탐색이 안 끝나는 이유가 여러분,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켜면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왜 탐색이 끝나지 않나요? 그 정보를 온전히 소화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판단하는 힘, 즉 사고력이 필요한데요. 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책이 바로 이 사고력을 키워주거든요. 사고력이 생기면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그 기준이 생기고 탐색에 쓰는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저도 퇴근 후에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책부터 읽었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니 하고 싶은 것들, 궁금한 것들이 생겼고 제 사고가 확장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뭘 들어도 어떤 걸 처음 봐도 이해가 예전보다 훨씬 잘 됩니다. 바쁜 분들께 팁 하나 드리면 책을 끝까지 읽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목 쳐보고 가장 궁금한 챕터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읽다가 밑줄 친 문장 딱 하나만 메모에 저장해두는 습관. 이게 쌓이면 나중에 자기 생각을 정리할 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탐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겁니다. 어차피 읽어도 기억도 못하는데 의미 있냐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책 100권 읽은 사람이랑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랑 말하는 방식부터 사고하는 체계가 달라져요. 뭔가를 접한 사람과 안 접한 사람의 차이는 기억이 아니라 감각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 권으로 시작해보세요. 정말 쉽고 뻔한 얘기가 담긴 책들도 괜찮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탐색이 끝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부터 읽어보세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핸드폰을 치우고, 두 번째는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책 한 권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탐색을 줄이는 과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실제로 어떤 결과를 줬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핸드폰을 치웠더니 퇴근 후 탐색에 쓰는 시간도 줄었고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데드라인을 정하니 아웃풋을 낼 수 있었고, 책을 읽으니 5년 동안 400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탐색에 들어가는 속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어떻게 하면 아웃풋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A와 B 기억하시죠? 여러분,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B인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걸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시작했을 뿐이에요.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야근하고 들어와서 핸드폰 내려놓고 책 읽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는 속도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랑 5년 뒤에 얼마나 다를지는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에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핸드폰 치우기, 데드라인 설정, 독서 중 내가 이번 주에 시작하면 될 것들, 이것들을 선언하면은 여러분의 탐색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 메모장을 열어서 하나라도 적어주세요. 나중에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해보시고 꼭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생법이었습니다.